니코틴 중독, 알코올 중독, 음식 중독, 게임 중독, 음란물 중독, 자위행위 중독, 섹스 중독, 쇼핑 중독, 성형 중독까지 이루 셀 수 없는 중독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들이 연쇄적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2020년 6월부터 현재까지 저는 새벽 3시 반에 일어나 4시에 운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아직 원RM을 재지는 않았지만 훈련을 할 수 있는 중량 자체가 늘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재입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어느 한 여성과 연애를 했습니다. 그녀와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4년간의 연애 후 그녀는 다른 이성과 눈이 맞아 이별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녀와 헤어지고 저는 그녀를 잊기 위해 게임 중독에 빠졌었습니다. 이 게임 중독이 무서운 게 뭐냐면 다른 일을 못하게 돼요. 그 당시에는 모바일 게임이 없었기 때문에 PC 게임만 했었는데요. 일을 하던, 사람을 만나던, 운동을 하던 항상 제 머릿속에는 게임 생각 말고는 다른 생각이 나질 않아요. 예를 들어 업무를 보고 있는 와중에도 업무 시간이 예를 들어 8시간이면 그 8시간 동안에 내 캐릭터 레벨 경험치를 0.08은 더 오를 텐데, 그러면 나는 더 빨리 레벨업을 할 텐데, 항상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도 이 대화를 하는 시간에도 던전 가면 보스몹이 뜰 텐데, 이런 미친 생각을 계속 하게 돼요. 그러다 2009년 어느 날 또 정말 마음씨도 착하고 아름다운 어느 다른 여성과 연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게임 중독도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되죠. 그렇게 또 연애한 지 4년 되던 2013년도에 그녀는 또 다른 이성과 눈이 맞아 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녀와 헤어지고 나서 저는 그녀를 잊기 위해 이번에는 조금 위험한 중독에 빠지게 되는데요. 저는 도박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부터 메이저리그와 NBA 선수들, 벤치 멤버들까지 싸그리 다 외울 정도로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분석을 해서 통계를 내어서 그 통계를 낸 결과를 나타내는 걸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스포츠 게임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되었고, 그것을 결과로 내기 위해 도박을 하게 되었던 거죠. 도박 중독은 하루라도 도박 베팅을 하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돈을 잃으면 그 돈을 회복하기 위해 또 베팅을 하게 되고요. 돈을 혹시라도 따게 되면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분석과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쉽게 놓칠 못해요. 그리고 항상 머릿속에는 자신만의 상상을 합니다. 이 베팅을 해서 내가 수익을 얻게 되면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을 사고, 그리고 예전에 헤어졌던 그녀와 다시 만날 수도 있겠다는 허영된 상상을 하게 돼요. 결과는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참담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어느 날 또 어느 누군가를 만나 연애를 하게 됩니다. 어쩌면 제 인생에서 가장 마지막이 될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또다시 2018년에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헤어진 그녀를 잊기 위해 제가 선택한 것은 운동 중독이었어요. 아무래도 이 당시에는 저도 나이도 곧 40이고 철이 좀 들었었나봐요. 도박이나 게임, 다른 중독에, 술 중독 이런 거에 빠지지 않고 그래도 운동이라는 것에 더 중독을 하게. 사실 운동은 군대에 있을 때부터 꾸준히 해왔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를 만나면 운동을 주 5회를 하던 걸 주 2, 3회밖에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거의 날림으로 했던 거죠, 운동. 이번에 빠졌던 운동 중독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냥 미친 듯이 운동을 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아무리 몸이 힘들고 피곤해도 항상 헬스장을 매일같이 갔고, 그 매일같이 가다가 한 번은 데드리프트를 들다가 허리 디스크가 터졌는데 엉금엉금 기어서 갈 정도였어요, 집을. 하지만 그 다음날 팔 운동이라도 하려고 헬스장을 또 갔습니다. 그 정도였어요. 이처럼 세상에는 수많은 중독들이 우리의 눈앞에 너무 노출되어 있습니다. 니코틴 중독, 알코올 중독, 음식 중독, 게임 중독, 음란물 중독, 자위행위 중독, 섹스 중독, 쇼핑 중독, 성형 중독까지 이루 셀 수 없는 중독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들이 연쇄적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니코틴 중독을 끊기 위해 게임 중독을 하게 되고, 게임 중독을 끊기 위해 다른 중독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어지는 먹이사슬처럼 각종 중독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재미있는 것은 긍정적인 중독 역시 연쇄적으로 이어진다는 것인데요. 저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음란물을 보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몸이 힘들고 피곤해도 새로 나온 야동을 보고 잠을 자거나 자위행위를 해야 잠을 잘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시간이 없을 때는 모바일로라도 꼭 보고 해결을 해야 돼요. 안 돼요. 안 하면
이 정도의 음란물 중독에 노출되면 집중력이 급격하게 저하됩니다. 저는 운동을 15년이나 해왔지만 부스터 없이는 운동을 하루도 못하는 집중력 조류였고, 업무를 할 때도 하루에 커피 석 잔 이상은 꼭 마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업무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업무를 보면 커피 석 잔 이상을 마시고 이미 사람의 뇌를 자극하는 카페인 치사량을 다 섭취한 이후에 운동을 하기 위해 다시 한번 카페인 덩어리 부스터를 벌컥벌컥 마시게 됩니다. 그렇게 10년, 15년을 살아오다 보니 쉽게 지치고 무언가를 큰맘 먹고 하지 않으면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고 해요. 예를 들어 집안 청소를 하거나 가구를 옮기거나 보이지 않았던 옷을 찾으려 할 때 그냥 안 찾습니다. 안 찾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게을러져요. 이렇게 음란물 중독 자체가 집중력이 저하되고, 저하된 집중력으로 업무나 운동을 하기 위해서 부가적인 카페인 중독에 또 한 번 노출된다는 거죠. 이 카페인으로 인해 뇌사에 게을러지는 연쇄작용에 빠지게 됩니다. 저는 2020년 5월부터 현재까지 음란물 시청을 하지 않고 금달을 하고 있습니다. 금욕과 금달 행위 자체가 피부가 좋아지고 힘이 세지고 원RM이 늘어나 여러가지 루머들이 많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런 효과를 주는 다이나믹한 효과를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야동을 보지 않는 이 행위만으로도 연쇄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저는 2020년 6월부터 현재까지 하루 6시간 이상 수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하루 4시간도 자기 힘들었어요. 두 번째, 2020년 6월부터 현재까지 저는 새벽 3시 반에 일어나 4시에 운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운동을 할 때도 한 세트 한 세트를 집중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운동을 하는 시간 자체도 굉장히 단축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아직 원RM을 재지는 않았지만 훈련을 할 수 있는 중량 자체가 늘어났습니다. 다섯 번째로, 집안이 청결해지고 해야 할 일을 바로바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하루에 석 잔 이상 마시던 커피와 그리고 부스터류의 하루 치사량을 넘게 마셨던 카페인을 거의 마시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아침 커피 한 잔은 마시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도저히 참아낼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을 참아낸 것에 대한 자신감이 상승됩니다. 하루라도 아오이와 아이카를 보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었던 제가 다음날 새벽 운동을 할 생각으로 두근두근대며 숙면을 취하고 있습니다. 마치 군대 전역 후 군대를 전역하면 이 세상은 내 것이다 라고 상상했던 젊은 시절처럼 말이죠. 몇 주 전 저는 지인이 보낸 영상 때문에 야한 영상을 보게 되는 실수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야한 영상을 보고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처음 커피를 마셨던 것처럼 심장이 두근거리고 머리가 띵하는 두통을 겪게 되었어요. 그만큼 이 음란물이 사람의 뇌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그때 저는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여성의 성을 우상화하거나 음란물을 보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행위를 최대한 참아보려 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께 제가 하는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강요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이런 긍정적인 효과들을 저보다 젊은 친구들에게 공유하고 그들도 느껴봤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이상 아재였습니다.